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동안의 소름, 셀트리온, 날아라.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를 사야 되는 이유. 세 번째, 크래프톤, 중복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11분 체험하는데 310억 원이나 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기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주도 화이팅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전기차 판매 증가 그리고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배터리 대형주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하반기 중 미국의 가파른 전기차 판매 증가로 한국 업체들로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며 배터리 대형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를 14일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원은 중국 CATL은 한 주간 5%가 상승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32%나 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3개월 주가는 삼성 SDI -7%, LG화학 -10%로 부진한데 이는 전방 시장 차이와 그리고 수익성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익성이 얼마나 차이 나나 그걸 봤더니 중국 CATL과 그 다음에 국내 업체 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부분 수익성은 CATL이 10%에서 20%인 반면 한국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적자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국내 대형주들의 향후 추세적 주가 상승 필요 조건은 전기차 침투율 3%인 미국의 가파른 전기차 판매 증가 및 한국 업체들로부터의 낙수 효과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부분 흑자 전환이라며 하반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시 대형주를 볼 시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공부했다시피 지금 이제는 성장주를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성장주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소식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웃음벨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스크 오락가락 결제 허용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이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인다는 게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결제 허용하겠다 이 말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변동성이 진짜 큰 건지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크게 만드는 건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중복 청약 따상 기대해도 되나? 자, 올해 IPO 시장의 대여 중 하나로 관심을 모았던 게임 기업 크래프톤이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오는 20일 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중복 청약에 막차를 탈지 상장 첫날 시초가에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를 가는 따상을 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크래프톤은 2007년에 설립된 게임 회사로 2017년에 출시한 배틀그라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군요. 자, 오는 20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 공모주에 청약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크래프톤은 아직까지는 증권 신고서 제출일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복 청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모든 관심을 받기에는 당연히 중복 청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주가를 보자면 중복 청약보다는 그냥 중복 청약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 기릿은 지금 현재 기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효능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안정성 평가 결과 분석에서도 레키로나주 투여군과 그리고 위약군의 이상 반응 경험 환자 수는 유사했으며 대다수 이상 반응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안정성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관계자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약하면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비율을 현저히 낮추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레키로나주의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레키로나주가 처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호재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 5.6%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12%나 상승을 하면서 이때까지의 서름을 한 번에 해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조금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바이오의 시대가 또 왔으면 좋겠네요. 자, 셀트리온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G7 도쿄올림픽 공식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다음 달에 열릴 듯 한다고 하는군요. 자, G7은 우리는 세계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안전한 방식으로 여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로써 도쿄올림픽은 당초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회담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모든 정상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수와 대회 관계자, 관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건 조치가 진전하는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도쿄올림픽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슬슬 올림픽 관련주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단순히 테마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광고에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편의점 배달원이 자율주행 로봇이네. GS25 로봇 배송 늘어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A, B, C라고 있고 여기 A, B, C를 열면은 그 수납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고 물건을 꺼내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그걸 봤더니 자, GS 리테일은 지난해 말 강서구 GS25 LG사이언스점에서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에 아마도 GS25가 있겠죠. 거기서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점포 근무자가 AI 로봇의 상품을 담고 아까 1, 2, 3번 있죠. 그 ABC를 열어서 상품을 담고 로봇이 알아서 그쪽까지 보내준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실외로 나가지 않고 건물 안에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와도 연동이 되어서 무선으로 호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 도착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고 최소 주문 금액은 6,000원 그리고 별도의 배달료는 없다고 하네요. 저 길이 또 이게 신기해서 그냥 계속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빌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아파트 거기에도 이런 로봇들이 택배를 갖다 주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차량용 OLED 독점하다시피 하는 LG 디스플레이 1분기 점유율 무려 91%나 된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함께 급성장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 디플이 1위 업체로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의 10인치 이상 고부가 차량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점유율이 25.9%로 11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리고 특히 차량용 OLED 패널 분야에서는 9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납품하나 그걸 봤더니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에도 들어가고 신형 벤츠 S클의 센터 페시아의 12.8인치도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차량용 OLED 시장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 후발주자 진입이 쉽지 않다며 LG 디플이 앞으로 북미, 유럽 자동차 업체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 캠핑 인구가 많아졌죠. 그런데 갑자기 수혜를 본 게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캠핑 농심사발면 작년 매출이 6.9%나 성장했다고 해요. 자, 캠핑 호재 농심사발면의 지난해 매출이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60억이랑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전체 라면 시장 규모가 2조 원 안팎을 횡보해온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성장세라는 게 농심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면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당연히 라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끼리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이 등산을 가고 그리고 캠핑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매출이 6.9%나 늘어나는 게 바로 사발면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경제에 관련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리분들 이런 거 보면 경제 진짜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경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게 돈으로도 환산이 된다는 점.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 뉴스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 아닙니다. 이제 농심,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죠. 라면 값을 올린다는 시각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로 유의미한 상승을
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제 30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강한 상승을 보여줬으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기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한이길이 네가 이제 라면 사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뭐 사야 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항상 한 가지 섹터를 보면은 거기 있는 주식을 그냥 다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만약에 주식이 3개라면은 그 주식을 3개를 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ETF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리분들도 그냥 모든 종목을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심 이제 시작일지 아니면은 단순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간단하게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가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성을 꽉 채웠는데 요즘은 슬림한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해피콜의 메소 인덕션 프레임 세트인데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조금 투박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 또한 우리 지금 집에 있는 비대 생각하면 되게 두껍죠. 변기 위에 변기를 또 그런 올린 그런 느낌인데 하지만 이제는 이 비대조차도 얇은 비대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파세코에서 나오는 서큘레이터인데 이렇게 접고 접으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랑땡처럼 생기게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림이 유행하는 이유는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집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취해본 기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선풍기 보관할 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옷장 앞에다가 널브러져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슬림화된 게 나온다면 보관에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자면 업계 관계자는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부피와 기능인데 기능이 뛰어나도 부피가 크면은 모양이 투박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놓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 부피를 줄이면은 기능면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능도 좋은데 슬림한 가전이 나오고 있어 MZ세대를 비롯한 감각적인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다음입니다. 베이조스와 11분 우주여행 티켓 312억 원에 팔렸다. 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11분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블루 오리진 우주여행 티켓이 약 312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여행에서는 캡슐에 모두 4명이 탑승하며 이들은 탑승 전 우주여행 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블루 오리진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되며 베이조스는 경매 전 공개된 영상에서 지구를 우주에서 보는 일을 당신은 변화시킨다며 그것은 이 행성 그리고 인류와 당신의 관계를 바꾼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나 봤더니 다음 달 20일날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고도 약 100km에 있는 지구 대기권과 우주 경계선 카르마 라인까지 올라가는 준궤도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부터 착륙까지는 약 1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중 3분간 안전벨트를 풀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떠있는 동안 승객들이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까지 지구인 중 카르마 라인 너머로 가본 사람은 지금까지 56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베이조스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주여행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장 먼저 가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기 전에 아마존 CEO 직책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 아닌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기업 뭐라고 말은 하진 않겠지만 어떤 기업처럼 뭐뭐 코인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기업 2개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 2분기부터 실적 회복세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자, 신한금투가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확인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55,0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8,000원이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의 버라이즈냥 공급 밴더인 RFHIC는 1분기부터 유의미한 물량의 관련 오더 동향이 확인되었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에 접어든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예상대로 실적 반등이 확인된다면 하반기와 내년까지 성장 가시성이 높아진다며 실적 확인 전 아직까지 야 이거 되겠어 또 섞는 거 아니야 야 5G 한두 번 속아 그런 시점 바로 지금이죠.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슬금슬금 이거 맞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바이든 해상풍력 단지 조성, CS 윈드 상강 MNT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날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뉴욕, 뉴저지 해상풍력 단지 입찰을 연내 실시한다고 밝혔다며,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에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CS윈드 상강 M&T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되며, CS윈드는 미국의 육상풍력 타워 시장에 직접 진출한 데 이어 뉴욕 또는 뉴저지의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고객사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강 M&T는 아시아 지역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절대 강자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접근이 힘든 북동부 연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바이든 정부는 캘리포니아 중북부 2개 지역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때문에 상강 M&T 그리고 CS윈드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간 성장주의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은 이 2개 기업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고요.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